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노숙자로 살아보니까 어때요?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죠? 뭐 이래 살면 돈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예. 우리가 뭘 해도 기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본기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 성소라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그 성소를 우리 몸의 설계도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거기 전부 다 나무도 들어가지만은 금과 은과 못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몸에 그 세포는 우리 몸의 조직은 다세포 생명체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세포가 이렇게 결합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소를 갖다가 그 하나 한 개의 세포를 본다면은 또 그 세포를 이루는 하나의 단백질로 본다면은 성소 하나가 그게 단백질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한 개의 단백질. 거기에는 보면 향도 나요. 향기가 났어. 향을 피웠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에 이제 떡도 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금속이라는 겁니다. 금속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금속과 이 콘크리트, 흙을 이렇게 같이 결합시켜야 든든하듯이 우리 몸도 결국은 몸에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금속이 절대로 필요해요. 근데 이 금속이 우리 몸의 적혈구 같은 경우에 헤모글로빈 하나가 철분자 4개를 물고 있어요. 만약 철분이 쇠가 녹였으면 색깔이 어때요? 빨갛지요. 그래서 적혈구 색깔이 빨개요. 그럼 만일에 우리 몸에 철분이 없다면은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지, 그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는 내 성소로 가져오라 이런 말이 있어요. 금은 동철. 자, 그런데 이 철분이나 금이나 은이나 아연이나 이런 좋은 금속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물질의 운송작용을 해요. 물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도 금속이 없으면 순환이 안 돼요. 쉬운 예로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주 갈증이 심할 때 우리가 물만 마시면은 배가 꿀렁꿀렁하고 물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럴 때 소금을 먹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증이 없어지고 물이 이렇게 흡수가 돼서 배가 꿀렁꿀렁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이 미네랄, 광물이 물 분자를 쪼개서 그것이 세포 내 물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운송 작업을 해줘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절대 필요하죠. 소금은 예전에 저것이 광물로 분류됐었어요.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금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은 남자나 요즘 대개 보면 그 호르몬 대사 질환에서 암이 많이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유방암 걸린 환자들은 호르몬 치료하면은 무슨 호르몬제를 줄까요? 남성 호르몬제를 줘요. 남자들이 전립선 암이 오면 호르몬 치료하는데 호르몬제를 주로 어떤 걸 줄까요? 여성 호르몬제를 줘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할 때 뭘 먹을까요? 여성 호르몬제 먹겠죠. 그럼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수염이 없어지고 여성화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갱년기라는 거 압니까? 갱년기. 갱년기는 그 사춘기까지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증가돼요. 여성은 여성스럽고 남성은 남성스럽다가 갱년기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남성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되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돼요. 그래서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그렇게 뭐 아가씨 때 수줍고 뭐 이렇게 부끄럼 타던 아가씨가 한 50이 되니까 그냥 남편을 갖다 그냥 잡아서 막 흔들어 버려. 지금 다 그렇지요. 우리 자매도 그렇고 다 그래 대부분. 이게 다 뭘까요? 호르몬의 이 갱년기예요. 그러면 이 호르몬 대사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 물질이 뭔가 하면 그게 미네랄입니다. 금속이에요. 금속. 기본적으로 금속을 논할 때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비타민도 만들고 대부분 만드는데 우리 몸에서 금속을 만들지는 못해. 금속을 만들지 못하니까 금속은 계속 집어넣어 줘야 될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금속을 집어넣는 유일한 수단이 소금이에요. 이 금속이 이온으로서 가장 잘 흡수되게 녹아 있는 것이 바닷물이고 거기서 농축돼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이 부족하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새끼를 못 낳아요. 뭐가 안 되니까? 호르몬 대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소 키우는 데도 가보면 뭐 달아줍니까? 소금 이렇게 빨아먹게 달아주고. 인간이 야생 짐승을 다스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을 가지고 그 야생의 야크도 다스리고 술록도 소금 가지고 다스리고 염소도 소금을 안 주면 새끼를 못 놓고 소도 키우는 데 가보면 뭘 달아매줘요? 소금도 달아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또 초식동물을 잡아먹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 몸에 소금이란 것이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 사람의 몸에 소금이 부족하면 호르몬 대사가 깨져버려요. 호르몬은 피의 생명력을 지배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소금을 안 먹고 이틀 3일만 지내면 아마 배터리가 전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아마 비실비실하고 힘을 못 쓸 거예요. 저염식 해봤어요? 기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운이 없어요. 예. 뭐부터 안 될까요? 호르몬 대사부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갑상선, 유방암, 난소암, 남성들은 전립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뭐 김치든 뭐 된장이든 반찬을 싱겁게 먹었을까요? 짜게 먹었을까요? 아주 짜게 먹었어요. 근데 그때 뭐 혈압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의 중요성이 인체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모든 이게 금속에서 이게 파장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끼리의 어떤 신호 체계는 세포 내 단백질에 금속이 있어야 돼. 절대 필요하지, 그죠? 근데 우리 몸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세포가 오염이 되었을 때, 세포 내 단백질이 오염이 되었을 때 그 단백질의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살균제가 필요해요. 그렇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지만은 미나리 옛날에 뭐가 많았어요? 거머리 많은 이게 미나리 이렇게 뜯어오면은 물에 담가 놓고 그 노숟가락 열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나리에 붙어 있던 거머리가 떨어져 나와서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간이 없는 생명체는 구리 독이나 구리 파장을 먹으면은 죽어버려요. 그럼 우리 몸의 기생충은요? 회충이 간이 있을까요? 옛날 분들은 이 녹그릇을 통해서 몸의 기생충도 없애고 세포 내 염증도 억제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녹그릇에 음식을 먹는다는 게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약이라는 것은 한 번에 뭐가 탁 효과가 아니고 평소에 이것이 문제가 없도록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은도 그렇잖아요. 은도 강력한 살균제 맞지, 그죠? 모든 균들이 접촉되면 대부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을 차기만 해도 그 은 이온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죽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요즘 사람들은 하도 듣는 게 많아가지고요.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TV 채널 틀면은 아마 반은 뭐 파는 광고일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은 아이고 저거 나인데 필요하겠다 그래서 또 사고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몸의 세포, 단백질에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금속 이온이 부족하면은 호르몬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제일 필요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요. 예, 우리 여기 아주 좋은 쓰지 않는 저염 소금 그 10kg 해봐야 3만 원밖에 안 가요. 택배비 해봐야 33,500원 더 붙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를 알 필요가 있어요. 가치를. 우리가 어떤 보조식품을 돈 주고 사 먹어도 소금만큼 강력하게 우리 몸의 그 대사 기능을 조절해주고 정상으로 돌려주는 약은 없다. 그 이상 더 좋은 약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써야 된다면 뭐가 있어요? 성서에 보니까 구리를 참 많이 썼어. 노설. 예.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그 노숟가락이든 노수저든 그죠? 녹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는 거. 국을 한 그릇 담아 먹어도 생활 속에 이것이 딱 자리를 잡아줘야지. 뭐 그 다음에 은을 가지고 여러분들 은팔찌나 은목걸이 이런 거 하나 하면은 이게 따라서 못 쓸 여가 있을까요? 평생? 따라서 못 쓰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세포 보호 기능이 필요해요.
우리 몸의 이 단백질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요.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가지고 금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금속 단백질 치면 우리 몸의 단백질에 세포 조직에 금속이 얼마나 필요한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뭐가 좋다고 먹는 것이 실제 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인간 몸의 설계도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보고 쓰면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 이 금속이 제일 많이 든 부분이 곡식의 현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 하면 무슨 밥 먹으라 그래요? 현미밥 먹게 하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팔에 차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다듬고 가공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 왜 꼭 볶은 곡식을 먹어야 되느냐? 왜 곡식을 볶아서 만든 그 떡을 먹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는 섬유질 소화액이 전혀 없다는 거. 0%예요, 0%. 근데 중요한 것은 생채소를 먹었을 때 섬유질이라는 것은 뭐 소화가 안 되니까 그냥 빠져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 살아있는 생채소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섬유질이기도 하지만은 질소가 너무 많아요. 질소가 든 것은 소화기관에서 부패가 돼서 가스가 많이 찹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는 아마 뱃속에 차는 가스로서 판별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은 그 향수 쓰는 사람 있습니까? 향수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쓰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인 냄새 알아요? 노인 냄새. 그 한국 사람들이 고추나 마늘을 먹고 그걸 먹지 않는 서양 사람들 옆에 가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아주 싫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먹는 치즈 이런 냄새 옆에 오면 역겨워요, 안 역겨워요? 누린내. 아주 역겨운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느껴요. 우리는 마늘 냄새의 어떤 독한 면을 또 우리는 못 느껴요.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소에 보면 계속 이게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는데 우리 몸에 세포 내에 우리 몸에 아주 좋은 금속이온, 은이나 금이나 어떤 면에서 또 무기수은, 염소나 산소와 황과 결합된 무기수은, 아연 이런 좋은 금속들이 많으면은 세포의 어떤 산화를 막아주고 조직의 부패가 되지 않도록 균이 살지 못하게 살균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균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그렇게 될 때는 몸에서 말 그대로 향이 나요. 꽃향기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이 미네랄이 부족하고 질소가 많아서 부패성이 많은 걸 먹어서 이런 것들로 형성된 세포의 단백질들은 냄새가 신선할까요? 탁할까요? 신선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몸에서 나이 들어서 이게 효소 작용, 이 모든 인체 내의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을 금속이온들이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효소 작용이 잘 안 돼가지고 몸 안에 이 독소들이 끼게 되고 그것이 냄새가 나요. 나이 들면 이제 노인 냄새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뭐를 뿌립니까?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향수를. 그럼 여러분 우리 몸에 나쁜 냄새를 없애는 것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미네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네랄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만병통치약인데 문제는 이 시대에는 미네랄이 거의 바닥이 나버렸어요. 이 미네랄은 물질이 타서 재가 돼야만 생기는 거예요. 재 속에 금속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옛날처럼 재래식으로 나무 떼서 밥해 먹고 소주 끓이고 그 재가 농터에 가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나는 곡식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네, 미네랄이 이렇게 다 부족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옛날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도 먹으면 됐는데 이 시대에 이 70억의 인구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네랄 공급을 어디서 찾고 있는가 하면 커피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곡식도 볶았지요, 그죠? 커피는요. 커피도 볶아서 커피의 그 고소한 맛이 미네랄 맛이에요. 커피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것은 몸 안에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게 땡긴다는 것은 미네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커피에는 치명적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뇌를 각성시키고 잠을 안 자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 그렇지 그 미네랄만큼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엽차 먹었지요. 보리차, 옥수수차. 그 엽차 보면 보리를 볶아놓은 거 보면 거의 태워요. 그죠? 그래야 거기서 뭐가 우러나옵니까? 미네랄이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깨, 참깨 볶아서 고소한 맛이 다 미네랄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다 넘쳐요. 근데 제일 부족한 게 뭐 같아요? 인간의 먹거리 중에서 미네랄이 제일 부족해서 여기에서 문제성이 생기는 호르몬 대사의 불균형이 이 시대에는 그냥 암으로까지 연결돼 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자꾸 소금을 못 먹게 하는 뭘 먹게 해요? 저염식하라고 하고 또 정제염을 써버리고 아니면 너무 죽염을 써서 몸을 냉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미네랄의 가장 주 공급처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소금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천일염이다. 그죠? 예,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안고 있는 천일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우리가 아팠을 때 반드시 내가 제일 좋은 약을 하나 써야 된다 이렇게 따진다면 소금이 첫째입니다. 소금이 첫째. 다른 건 다 안 해도 뭐는 안 먹으면 죽어요? 소금 안 먹으면 생명 연장 자체가 안 돼버려요. 호르몬 대사도 깨져버리고 몸의 신진대사도 안 돼버리고 세포 간의 어떤 신호체계도 깨져버리고 에너지를 축적하는 능력도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대개 보면 환자가 되면은 점점 더 짜게 먹어요? 싱겁게 먹어요? 싱겁게 먹다 보니까 병 때문이 아니고 소금이 안 들어가서 그냥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단 소금이 부족하면은 미각신경 자체의 기능을 잃어가지고 음식의 맛이 없어져 버려요. 배에서 물소리가 나고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체중이 급작스럽게 막 줄어들면서 식어간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소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쌀 있지요, 쌀 한 톨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쌀 한 톨. 성소도 보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짓고 그걸 전부 금으로 이렇게 쌌어요. 금속으로 쌌어. 이 현미도 그래요. 현미 껍질에 뭐가 제일 많은가 하면 미네랄 광물이 제일 많아요. 금속이.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 먹게 하는데 이 현미를 하루 종일 씹어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현미 껍질이 세포가 섬유질인데 그 섬유질 안에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올 수가 없어요. 그걸 잘 빼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섬유질을 탄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줘서 그 세포의 탈 때 세포의 그 섬유질 기공이 열리고 그 안에 미네랄이 빠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는 게 좋겠어요? 볶음국식을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반드시. 뭐 때문에 먹을까요?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먹을까요? 미네랄 때문에 먹을까요? 미네랄 때문에 먹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네랄은 인체에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탄소가 들어가면은 원적외선 음이온을 많이 방사해서 몸도 따뜻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이 잘 번식해서 내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면역 물질이나 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잘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뭐가 좋을까 찾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에서 찾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찾아요. 근데 거기 좋은 것들이 올바른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찾으면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의 세포가 금속과 연결돼야 된다는 것은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다 기록해 놨어요. 3,500년 전에 모세가 계시를 받을 때 이미 거기 다 들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세포가 단백질이 반드시 금속이 결합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우리가. 근데 지금 금세기에 와서 보니까 이 세포 내의 원소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몸에는 세포의 모든 단백질의 3분의 1, 4분의 1이 다 뭐가 필요해요? 금속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금속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미네랄이 절대 필요하고 그 첫 번째가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일염은 우리가 저녁을 안 먹기 때문에 음식 드실 때 좀 간간하게 드시면 좋은 겁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뭐가 옵니까? 빈혈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과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과일 그렇게 먹기는 안 하지만 사과 먹을 때 한 입 탁 베고 베어 물고 나면 색깔이 가지 그죠? 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철분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녹그릇 쓰면 철분이 아무리 많아도 구리가 없으면 철분 대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녹그릇만 쓰면은 철분 대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뭐가 좋다 이러다 보면은 뭐 기초는 없이 자꾸 집만 짓다 보면 이게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이 변이된 세포를 정상 세포로 바꿔주는 그 기능을 인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잠잘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막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겠는데 뭐 어떻게 밥 굶기고 돈 받는 데가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그럼 저녁에 배가 고픈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몸은 가장 큰 사이클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는 내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열심히 신진대사를 해요. 그러다가 어둠이 이렇게 몰려오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마칠 때쯤 되면은 그냥 갑니까? 청소하고 갑니까? 예, 인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청소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해가 지면서 어둠이 몰려올 때 우리가 일찍 자주면은 이제 청소 작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있으면요, 인체는 몸 안에 노폐물을 빼는데 아주 변치 않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자, 노폐물을 뺄 때 이 노폐물들은 무조건 피 속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조직 속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되는 일이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혈관으로 다 밀어넣어버려요. 그러면 피가 좀 탁해지겠지요. 그럼 이 탁해진 피가 돌면서 뇌를 지날 때 뭐 라면 먹은 쓰레기, 삼겹살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딱 뇌를 지나면서 내 미각 중추를 건드리면은 그냥 그 나쁜 음식이 계속 먹고 싶어져요. 근데 그 음식 먹고 싶은 순간이 몸에서 그 독소를 빼는 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내 몸이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저녁에 뭔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는 그걸 요구하는 것까요? 그 쓰레기를 빼는 순간일까요? 빼는 순간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요, 저녁에 방에 이렇게 불을 떼서 초저녁에는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막 따뜻한 방에 누워 있으면은 잘라고 누워 있으면은 몸이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그래가지고 저 옥수수 그 먹고 송이에다 쌀이 꼬재 꼽아가지고 이 덩어리 끓는 거 기억하시요, 할아버지들? 저녁에 잘 나가면 왜 엄마 덩어리 끌어줘 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 초저녁에 혈액 속에 독소가 무지하게 들어가거든. 근데 우리가 뜨거운 데 몸을 대면 이 독소가 뜨거운 피부 쪽으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피부 쪽으로 온 독소가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은 가려울까요? 안 가려울까요? 가려워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막 두드리고 머리 쓰다 보면은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막 머리가 가려워. 왜 그럴까요? 머리 쪽에 뭐가 몰려가지고, 독소가 많이 몰려가지고. 그러면 그 가려운 것이 하루 중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가 제일 가려웁니까? 해지고 잠잘 초저녁 첫잠에 제일 많이 가려워요. 그럼 우리 몸이 쓰레기를 언제 제일 많이 뺀다는 거예요? 초저녁에 제일 많이 빼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위에다 음식을 꽉 채워 넣어버리고 산소도 안 들어가게 해주고
계속 위에 일을 시키면 쓰레기가 빠져요, 안 빠져요? 못 빠져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몸 안에 계속 쌓여서 썩게 되고 독소가 유발이 되고 유전자가 변이가 되고 결국은 우리 몸에 나쁜 병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지금도 저녁에 늦게까지 뭐 안 하고 하면은 몸이 어때요? 안 가려워요? 가려울 때 와요. 누구라도 그래,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쌓여서 빠지지 않는 사람은 이제 뭐 아토피가 온다든지 건선 피부가 온다든지 뭐 손만 대면 막 피부가 이게 소양증이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증세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저녁을 굶는다는 거, 병의 원인이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 저녁을 굶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요즘 전화 오는 분들이 주문하면서 곡식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그래. 그냥 뭐 하루 두 끼 곡식 종이컵 한 컵 분량하고 떡 구워서 아침 7시에 드시고 점심 1시쯤 먹어서 2시 전에 식사를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강의한 것이 이제 몇백 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것 중에서 뭐를 어떻게 골라야 될지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몰라져 버리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요. 자연 치유가 뭡니까? 자연 치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녁 굶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모님 잘 굶고 계시지요? 예. 근데 우리가 저녁 굶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거 어떻게 굶게 할지 참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 저녁을 굶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뭘까? 만일 이것만 잘하면은 요즘은 비만도 질병 아닙니까? 얼마나 비만이 많아요. 예. 그 방법의 핵심이 모든 단 것을 끊는 거예요. 예. 과일 같은 거, 꿀 같은 거, 조청, 설탕 이런 것이 든 음식과 이런 것들을 딱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식욕에 만족을 느껴요. 머릿속에 뭐가 먹고 싶다 하는 그 욕구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왜 그런 것들이 당이 한 번에 확 들어가서 저혈당이 올 때마다 또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 단 것이 먹고 싶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간식을 끊을 수가 없고 저녁에 또 뭔가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혼자 하기는. 근데 혼자 내가 누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생각이 없으면 해결되잖아.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과일을 한번 끊어보라 이 말입니다. 목숨 걸고. 근데 대부분 여럿이 앉은 자리에 가가지고 저녁에 뭐 먹으면은 먹어서는 안 되고 먹는다는 게 꼭 과일 쪽에 손이 가요. 그러다 보면 그 욕구를 못 이기게 되고 힘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 음식은 대표적으로 설탕은 고기보다 더 해롭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기보다 더 해롭다. 그리고 우리 몸은 내 몸 스스로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그 조건을 맞춰주면은 스스로가 다 알아서 대부분 회복합니다. 회복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하는 것은 냉정하게 따지면
염증이라고 보면 돼요. 염증. 뭐 고름이 나오는 화농성 염증도 있지만은 그냥 균이 없이 무균성 염증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그랬죠. 우리 몸에 DNA 유전자의 8%가 바이러스의 유전자다. 여러분 좀비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좀비 영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사람들이 성격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제가 요전에 한번 강의한 적 있죠. 다른 사람의 심장 이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원래 심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생겨버리면은 이것은 내 몸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한 것처럼 적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인체가 사이토카이라는 이 세포를 죽이기 위한 강한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공격을 해요. 그 과정에서 세포가 손상이 되고 균이 번식하고 2차 감염으로 염증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말하기를 암은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이 이제 변이된 세포로 인해서 인체의 면역 반응에 의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몸에 백혈구가 가서 싸워가지고 균을 죽였을 때 고름이 나오죠. 그것이 백혈구가 죽은 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만성 염증 상태에 있어요. 염증 수치가 제로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염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의 백혈구는 염증의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이게 조절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몸 스스로가 그 균들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이 시대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줄, 쉽게 얘기하면 균을 죽여줄 수 있는 2차 군인, 지원군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면역이라고 하죠. 한국과 일본이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이 이제 군사력이 약하니까 중국에 요청하면 군인들이 오잖아. 그죠? 그러면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싸워주고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 와서 한국 오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쓰는 항상제나 항균제나 항암제나 항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이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오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 몸의 적군도 죽이지만은 내 몸도 같이 망가뜨려 버려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면역계를 쓸 때 안 쓸 수는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뭐 양고기를 먹을 때는 충이나 균을 주기 위해서 새비름을 같이 썼고 성소에 드려지는 떡에는 유향이라는 송지를 넣어가지고 항상 떡상을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취했을 때 첫째 내 몸에 균들을 잘 죽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물질.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으면서도 내 몸에 나쁜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 그것을 성경은 역시 음과 놋, 새비름, 유향과 몰약, 우리나라로 치면 옷이 제일 강력하죠. 옷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옷이 침투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이 잇몸이 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잇몸에 피가 나고 만성염증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옷 캡슐도 파지만 옷물이 있어요. 옷물을 이렇게 가학을 해서 이렇게 마시면은 그 구내염, 잇몸의 만성 염증들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어떤 것보다도 옷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이게 옷이 경쟁력이 있어요. 옷을 먹는 나라가 세계에 없거든. 근데 거기에 우르시올이라는 독성을 빼서 먹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발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아플 때 뭐가 좋다는 걸 사지 말고, 예, 모든 것이 염증에서 시작되고 호르몬 대사에 된다면은 일단은 먹고 사는 이제 습관이 이제 바로 되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2차적으로 뭔가 균을 죽이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면은 살균 살생력이 있으면서 인체 조직에는 전혀 무해한 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방부력이라 그래요. 방부력. 방부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압니까? 요즘은 이제 목재 산업이 목조 주택 지면은 그 나무로 야외에다가 이렇게 깔죠. 데크 나무가 잘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데크 나무에 그 나무가 막 물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보면 좀 되게 시푸르둥둥합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방부목 보면 좀 시퍼래요. 뭔가 좀 역겨워. 나무가 막 아주 이상한 독할 것 같아. 왜 시퍼럴까요? 자, 제가 구리 노숟가락을 냉장고에만 넣어놔도 그 진동이 올 때 그 파장으로 그 안에 균이 다 죽는다 그랬죠. 미국 가보면 뉴욕 가보면 그 자유의 여신상 색깔이 어떻습니까? 색깔이 어때요? 파란색이죠. 구리 녹이 파랗잖아, 그죠? 청색이 아니고 푸르스름한 색. 자, 데크 목재도 색깔이 어때요? 그게 전부 구리 녹입니다. 구리로. 나무를 진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구리 녹물을 집어넣어요. 주 원료가 대부분이. 그래 되면 그 구리 녹이 그 목재에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은 균들은 간이 없다 보니까 구리하고 접촉이 되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녹그릇에다 먹는 것도 사실은 구리 녹을 먹는 거예요. 구리 녹. 예. 그 목재상에 가서 방부목 한번 보세요. 다 시퍼르둥둥한데 그 성분이 되게 구리 성분.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쓰면서 왜 내 몸에는 안 쓸라 그냐 이 말이지. 우리 사모님 녹그릇에 국도 잡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론에 그치지 말고 이제 한번 써보자는 게. 그래서 우리 선조들 썼던 것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건강에 관한 거는 역사에서 찾아내야 돼요. 역사에서. 광고에서 찾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찾아요? 역사에서 찾아야 돼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전부 녹과 은과 금과 동과 이런 걸 써서 전부 다 이렇게 균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 몸에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가를 할 때 내가 아는 확실한 기초 위에 믿을 만한 근거에다 이렇게 딱 기초를 놓고 투병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그런 기초 없이 우리가 뭐 누가 카더라, 좋다 그더라, 낫다 그더라, 거기에 따라가지고 뭐 이거 쓰고 저거 쓰다가는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것은 뭘 하나를 딱 해서 낫는 경우가 없어요. 예.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잠자는 거, 또 마음가짐, 환경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완성되어 가는 거지. 다 안 좋은데 뭘 하나 해서 딱 좋아진다.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 생활의 기본이 되는 어떤 상식을 우리가 좀 확실히 이해하면 좋고, 그 다음에 그 인간 인체의 설계도로서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현대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은 3,500년 전에 기록한 그 인체의 설계도가 맞더라는 거예요. 현재 와서. 그러면 성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염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불이가 있고 은이 있고 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절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약이라고 하면은 무슨 막 이것저것 산에서 나는 걸 따려가지고 뭐 좋은 걸 먹고 마셔야 이 약이라는 개념인데, 이 성서가 가르치는 인체 설계도에서 우리 몸을 질병으로 지켜주는 2차 면역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지금 와서 현대과학들이 이 금속 단백질의 중요성을 이제 밝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그런갑다 하고 지내왔는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은을 차세요. 녹그릇에 밥을 먹으세요. 수은이 가장 강력하면서 살균되면서 축적 안 되는 것은 염소나 산소나 황과 결합된 무기수은이니까 새비름을 좀 먹어보세요. 그거는 만일 그것이 축적된다면 옛날부터 계속 먹으면 오래 산다고 장명체라는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왜 유향을 썼을까? 유향은 우리나라 치면 오치예요. 우리가 뭔가 2차 면역기로 내가 꼭 돈 주고 먹는 걸 쓰고 싶다면은 제대로 된 옷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을 꾸준히 한번 먹어보는 것이 어떤 것보다 좋다. 한 번에 뭐가 병이 확 날아가지 말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되니까.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걸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현대의학은 진단의학의 발전 아닙니까? 그죠? 꼭 필요할 때는 검사도 받아보고, 우리가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다 하고 꿰매기도 해야죠. 모든 것이 우리가 생활 습관만 고친다고 해서 뼈가 부러진 게 지자리 잡아 붙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들을 의존을 하지만은 기본 삶의 패턴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을 해도 별로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해가지고 이것이 병 낫는다고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로 하는 가운데서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어떻게 해요? 봄에 씨앗을 뿌릴 때 이것이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고 풀을 뽑고 땀을 흘리고 북을 주고 퇴비를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 좋아짓하는 거 하나 탁 먹고 내일 가서 내가 지금 나왔나 안 나왔나 이래버리거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의사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앗을 심었어요. 이제 건강이라는 씨앗을 심었고 우리가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은 열매가 맺힐 테니까 그때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심어놓고 내일 가서 그는 파적해가지고 이게 싹이 났나 안 났나 확인하고 또 심고 이런다면은 그 싹이 날 수 있을까요? 자랄 수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환자가 병을 치료하려면 최소한 농부의 믿음은 가져야 된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수고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다면은 시간이 기적을 낳습니다. 시간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오신 거 환영하고요. 이 환자가 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멀리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의 목적은 이 겨울을 어떻게 잘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을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두 끼 먹고 가급적이면 외부 열을 좀 의지하지 않아서 몸 스스로가 이 냉기를 저항하기 위해서 열을 내고 노폐물을 태우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내 몸에게 한번 기회를 주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 그렇게만 한다면은 아마 봄에는 틀림없이 좋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용기 잃지 마시고 잘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늘이 지정한 방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 필요하시면. 그 자가 면역 질환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의 유전자에 변이가 생겼어요.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든 대개 바이러스로 봐요. 감염이 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이나 신장을 이식하면은 내 몸에서 그것을 공격하잖아요. 내 몸 조직이 아니니까. 그죠? 그와 같이 내 몸에 이게 세포가 변이가 돼 있으면 유전자가 이 내 몸의 이 면역 체계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것은 내 몸의 조직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공격을 해요. 공격하는 물질이 한 수백 종류의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 물질입니다. 이것을 대량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태풍이다 이래 가지고 사이토카인 스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완전히 이거 살 충전을 갖다 막 대량으로 이제 방사하니까 이제 면역 체계가 이걸 감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는 면역 억제제라는 것이 대개 코티손 제제예요. 부신피질 호르몬제 계통인데 소염제라 그래가지고 강력한 기능이 뭔가 하면 혈관 수축제를 줘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혈관을 꽉 조아가지고 그쪽에 이상이 있는지 감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가 잘 순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세포는 또 영양이 부족하니까 또 밥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음식도 폭식이 되고 몸도 붓고 순환도 망가져 버리죠. 그건 근본 치료는 아니에요. 근본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수면 중에 정상으로 회복되니까 위를 비우고 일찍 한번 자보세요. 그리고 이 순환되는 것에 가장 방해되는 게 면역 질환의 가장 큰 문제가 단 음식이에요. 과일 한 쪽도 먹으면 안 돼요. 설탕 든 거, 빵 이런 거. 먹으면 금방 심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장에서 썩는 음식, 고기, 우유, 계란, 생선, 생채소, 생과일 그것만 딱 끊어도 면역제 쓰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 은을 차면 은은 변이된 세포를 이렇게 뒤집어줘요. 뒤집어버려요. 정상세포로. 그 증거가 우리가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입으면은 살이 막 우그러져서 이렇게 아물잖아. 그죠? 그래서 그 아주 심한 화상에는 거의 다 쓰는 연고가 은으로 만든 연고나 거즈를 덮어주면 정상 발육하기 때문에 은을 써요. 암도 그래요. 암 환자는 몸 안에 은의 함량이 정상인의 20분의 1에서 10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을 좀 차시고 생활을 한번 바꿔봐요. 제가 봐서 혈관 수축제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 그리고 면역 체계를 바보 만드는데 그거는 별로 치료하는 도움이 안 됩니다. 네, 허리도 차고 팔도 차고 목이도 차고 그래봐야 그게 차면 이제 은이온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염증이라는 게 안 와요. 그러니까 미개한 지역 사람들은 은으로 다 싸고 살아요. 뭐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 중국 그리고 전염병이 없잖아요. 뭐 우리 뭐 세균 데톨 이래 하지 말고 은반지 하나 끼버리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몸 세포 내에 은이 이렇게 결합이 된 금속 단백질이 돼버리면 구리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균들을 죽여버리고 비정상적인 세포도 바이러스도 죽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보죠. 어렵나요? 네, 쉬워요. 쉬워야 또 잘하지. 자, 그게 왜 문제인가 하면 지금 쓰는 게 부신피질 호르몬제거든요. 예, 콩팥 위에 이게 삼각 꽃갈 그 호르몬 샘에서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제는 한 번에 이렇게 끊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제 호르몬, 예, 이 호르몬제라는 거는 집어넣어주면 그 순간 내 몸의 기능은 죽어들어가요. 호르몬 분비가 안 돼버려. 외부에서 공격하는데 내 몸에서 만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뇨도 그래요. 인슐린을 약을 넣어주는데 내 몸에서 인슐린 분비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 자꾸 죽어들어가요. 우리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묶어놓으면은 간단해지고 풀어도 잘 못 걷잖아요. 왜요? 안 쓰면 기능이 퇴화돼요.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여성들이 골다공증은 칼슘이 부족해 그런 게 아니고 무거운 걸 안 드는데 튼튼한 뼈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골 밀도가 약해지는 거거든. 근데 그것은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코티손제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그게 호르몬 대사가 완전히 이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으로 돌아올 확률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있으면 막 붓고 식욕 증가되고 어깨가 막 이렇게 부어오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바꾸면서 이제 그것이 또 위장 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부작용도 심하니까 한번 뭐 시작했다니까 얼마를 드시는지 모르지만 생활을 바꾸고 한번 시도를 해보다가 하는 것이 맞지. 그거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힘들어져요.